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인공지능은 1950년대에서부터도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000년대 전까지는 어떤 데이터들을 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잔뜩 모아놓으면 이걸 가지고 어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인공지능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냥 무작정 많이 집어넣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어떤 부서마다, 아니면 도메인들이라고 하는 분야마다 어떤 똑같은 의미지만 데이터를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또 그 데이터를 찾아낼 때도 어떤 그 특정한 단어가 매칭되는 것들만 스트링 패턴 매칭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찾아낼 때도 되게 비효율적이었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보자, 데이터들을 좀 더 지식화해 놓자라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것들이 어떤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연결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뽑았을 때 그 연결고리를 따라서, 관계를 따라서 또 다른 정보들,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를 연결하는 게 또 중요한 연구가 됐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뭐 구글 검색이나 이런 곳에서 석유값이 오르는 이유를 찾았을 때 석유 가격 뭐 오르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단순한 특정 단어들이 나타나는 문서들을 찾아서 결과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지식화해 놓고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연결했더니 석유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찾았을 때 갑자기 부시 대통령이 나온다든지, 왜냐하면 석유 하면서 석유가 나는 나라,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일어난 뭐 원인들, 아니면 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대통령, 부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됐을 때 단순히 그 단어와 매핑되는, 아니 단어를 갖고 있는 문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또 관련된 정보들을 더 찾아낼 수 있게 되었죠. 이런 기술들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활발히 일어났고, 이제 인공지능의 또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심볼릭 AI라고 하고요. 이제 이때 뭐 스파QL이라든지 RDF, OOR이라는 기술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게 됐는데요. 우선 이 심볼릭 AI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이 심볼릭 AI에 이제 많이 쓰인 기술이 이제 온톨로지라는 기술이 있었고요. 이 온톨로지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뭐 선택된 데이터들은 이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그 인포메이션들이 또 서로 추론이 가능하고 어떤 로직을 갖게 됐을 때 이제 난리지라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난리지화 시키는 기술이고요. 이것은 예전에 이제 시리라는, 지금 애플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있죠? 그 시리의 초반 기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리가 이 심볼릭 AI에서 태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의는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시멘틱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데이터를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이제 노력을 들어서 어떤 검색 결과를 가지고 찾았어야 되는데, 어떤 기계들이 이제 수많은 정보가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기계가 정보를 찾도록 하자. 자동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해지겠죠. 그래가지고 나타나게 된 것이 이제 시멘틱 테크놀로지고요. 이제 이 기술은 이제 어떤 것들을 사용하냐면, 이제 단어 간에 어떤 어휘들 간의 관계를 연결함에 있어서 이제 로직을 담게 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이제 몇몇 로직들은 특정 어휘에 담아 놓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A와 B 사이의 포함 관계라든지 하이라키컬 스트럭처라고 하죠. 또는 어떠면 A와 B 사이의 어떤 로직들, 트랜지티브 로직들, 시메트릭 로직들, 뭐 펑크셔널 로직, 뭐 이런 로직들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나의 조상이다. 뭐 이거 뭐 어떤 트랜지티브 로직을 얘기하는 거고요. A와 B가 친구면 B와 A도 친구다. 이건 시메트릭 로직. 뭐 이런 로직들, 어떤 단어와 단어, 데이터들 간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집어넣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정보들을, 더 많은 정보들을 유추할 수 있도록, 또는 기계가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뭐 이러한 기술들이 또 이제 인공지능의 한 기술이었고요.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좀 살펴보면, 법적으로도 이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이제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정의는 보통 이렇게 내립니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시스템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면, 시스템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듈들을 결합해서 특정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요.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은 지능을 가진 것 같은, 이 시스템이 지능을 가진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건데요. 바로 환경이 변하더라도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환경이 변했을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방법으로 마치 지능을 가진 것처럼 동작한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뭐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뭐 지금 유명한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컴퓨테이셔널 AI 기술이 있고요. 또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지식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심볼릭 AI가 있고, 그 다음 이 외에도 어떤 통계학적인 것들, 그 다음 여러 가지 뭐 룰들을 쌓아서 뭐 if then 이런 룰들을 쌓아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이 될 수 있고요. 우선은 그렇게 된다면 컴퓨테이셔널 AI, 요즘에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크게 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큰 범위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머신러닝 안에 이제 딥러닝이 있고, 뭐 좀 더 복잡해진 머신러닝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어떤 계산을 사용하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컴퓨테이셔널 AI라고 합니다. 컴퓨테이셔널 AI는 신경망 구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두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두뇌를 좀 모방해서 컴퓨터가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모방을 해서 신경망이란 걸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무진장 집어넣어서 한번 학습을 하겠더니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솔직히 아직도 과학자들이 이 신경망 구조를 따서,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따서 모델을 만들고 거기다 데이터를 막 집어넣었을 때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확실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잘 모르기 때문에 블랙박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블랙박스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망 구조에다가 지금 뭐 우리 뇌는 이제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화학작용, 수많은 꼭 단순한 숫자가 아닌 그 외의 것들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제 컴퓨터는 숫자밖에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서 신경망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숫자로 바꿔주는 기술들, 뭐 인베딩 기술 이런 것들도 또 연구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컴퓨터들이 무언가 학습한다고 할 때, 특히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우리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학습한다라는 말이 어떤 컴퓨터 안에는 신경망 안에는 어떤 노드들이라고 하는 점들과 그 점들을 이어주는 선들, 여기에 다 어떤 변수들이 붙거든요. 변하는 값들이 붙는데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이 값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업데이트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방법들을 이제 학습하는 방법, 머신러닝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 나오는 챗 GPT나 바드, 뭐 옛날의 모델들도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고요. 조금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사용자가 무슨 데이터를 라벨링 한다는 얘기 좀 들어보셨죠? 데이터를 라벨링 한다는 것이 어떤 고양이 사진들을 놔두고 이건 고양이다. 개 사진들을 놔두고 이건 개다. 이렇게 라벨링을 해서 이제 컴퓨터에게 주게 되는 거고요. 이건 사람이 개입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라벨링을 적어 놓고 이제 컴퓨터한테 배우라고 시키는 거고요. 그럼 컴퓨터는 이제 문제들, 어떤 사진들을 잔뜩 받아서 어떤 답, 개냐, 고양이냐 이렇게 도출을 했는데 과정 가운데 이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이제 결과를 내면서 그 안에 신경망 안에 있는 변수들을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 변수들에 대해서는 뭐 요즘 초거대 AI다 해가지고 뭐 1750억 개의 변수가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변수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일이 다 정답을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라벨링 해주기가 어렵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어떤 라벨링을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그래서 챗 GPT나 바드 같은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을 보면 문서를 받았을 때 문서 중간중간에 이제 공백을 스스로 만들어 버리고 단어를 지우고 그냥 스스로 그 단어가 어떤 게 들어올지 이제 확률들을 계속 스스로 학습해 가면서 변수들을 업데이트 하고요. 그리고 그 업데이트 돼 가지고 나온 결과물 모델을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하고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다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어떤 문제와 답을 줘가지고 학습을 시킨 걸 파이트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에서 다시 또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어떤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방법을 쓴 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맨 밑에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보통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임 같은 거 할 때 컴퓨터가
스스로 게임을 계속 하게 하면서 어떤 스코어를 올리는 걸 목표로 줬더니 컴퓨터가 어느 순간 굉장히 잘하게 되더라. 어떤 컴퓨터한테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그 결과물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리워드를 주는,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에이전트를 하나 놔둬서 다시 그냥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면 챗 GPT 같은 경우도 지금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파인 튜닝을 한 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낸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는 결과물이 제대로 나온 것 같아,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지금 모델을 좀 더 이제 더 고급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랩업을 해볼까요? 우선 인공지능이란 어떤 기계가 지능을 가진 것처럼 모방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어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컨텍스트, 환경이 변했을 때 뭔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지능이라고 하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학습시켜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기계는 인간처럼 제너럴하게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렵고 딱 특정 목적에 따라서 현재는 각 분야마다 이제 목표를 가지고 좀 배워서 지능을 가진 것처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AI 시스템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원하는 건데요. 시스템의 정의는 이제 처음에서도 얼핏 얘기 드렸듯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나 모듈들이나 처리하는 것들을 그룹 지어 놓는 것을 이제 A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AI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날리지 엔지니어링이라는 한 기술을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데이터 프로세싱이 필요할 수도 있고, 프론트 백엔드 기술이 또 서비스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제 이것들은 이제 처음 부분에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여러 가지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러한 기술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 어떤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한 거는 이제 AGI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AGI라고 해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제 여러 분야에 있어서 골고루 막 다 잘하게 하는 걸 지금 목적으로, 결국 사람처럼 되는 걸 목적으로, 인간의 두뇌처럼 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거는 좀 더 나아간 분야고요. 지금 현재는 특정 도메인에 맞춰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공지능 모델들은 언어 쪽 분야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분야라든지 그 외에는 이미지 분야라든지 이제 여러 분야들에 맞춰서 그 분야에 여러 기술들을 써가지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고요. 근데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 인간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목표로 나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해서 크게 살펴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처음에는 심볼릭 AI 접근이 있었고요. 이 심볼릭 AI 접근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지구에 있는 것들,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지식화해 놓고,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의미를 담는지 그거를 지식화해 놓은 것,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기 좋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자고 했던 것이 심볼릭 AI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AI는 어떤 사람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어떤 신경망 같은 것들을 모방해서 데이터를 왕창 집어넣고 그 신경망들이 스스로 그 안에 변수들을 업데이트해서 어떤 인공지능을 가진 것처럼 결과물을 내뱉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이제 발전된 걸 살펴보면, 예전에는 하드웨어 기술이, 특히 이제 GPU라고 하죠.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이 신공망이라는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1950년대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좀 이제 사장되다시피 했던 게, 그거를 뒷받침해줄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발전이 되지 못해서 우선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데이터를 인식하는지, 어떤 데이터에 의미를 담아서 지식화하는 이런 기술이 발전했다가, 이제 GPU나 하드웨어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의 신경망을 따라서 그냥 데이터를 무진장 집어넣었더니 뭔가 그럴싸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요즘에는 하드웨어 발달과 더불어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이 이제 좀 더 뜨게 된 거고요. 지금은 이 둘을 융합하는 연구들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재밌는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실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예를 봐야 재밌겠죠? 네, 이론적인 부분들 약간 졸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 활용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인공지능의 이제 두 가지 기술, 하나는 룰들을 잔뜩 만들어서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또 저럴 때는 이렇게 하고 뭐 룰들을 잔뜩 만들어서 그 룰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약간의 심볼릭 AI 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컴퓨테이셔널 AI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옛날처럼 어떤 룰들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라고 한다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눈동자가 좀 더 홀쭉한 눈동자가 들어왔을 때 고양이다, 귀가 좀 더 뾰족하면 고양이다, 뭐 이런 룰들을 집어넣게 되면 고양이가 뭐 살짝 얼굴을 돌린다거나 다른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그 모든 룰들을 만들어내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들을 그냥 신경망에 집어넣고 결과를 찾아줘 하게 됐을 때 룰 베이스드보다 이제 신경망 컴퓨테이셔널 AI가 이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단순히 룰로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굉장히 희한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위에 있는 것들이 고양이인지, 고양이가 팔다리가 4개 달린 걸 동물이야, 이런 동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팔다리가 전혀 보이지 않죠. 박스에 들어간 고양이라든지 휴지통에 들어간 고양이, 저런 경우에 또 찾아낼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룰로는 도대체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얼굴을 아예 가려버린 봉투에 들어간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저것이 사람인가 고양인가 긴가민가한 사진들이 많죠. 이제 저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사람인데 개와 고양이로 구분하자면 그래도 고양이지 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룰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이제 기계가 데이터에 라벨링을 해서 이제 인공신경망에 이제 이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이제 학습을 하게 한다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통해서는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AI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를 수 있고요.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진을 딱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제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죠. 우선 왼쪽에는 이제 예쁜 서양의 미녀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또 아름다운 동양의 미녀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주었을 때요. 네, 한 번에 나오네요. 뭐 그냥 우선 이 사진부터 보도록 하죠. 이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이게 과연 첫 번째 이미지에 속하는 사진일까요? 두 번째 이미지에 속하는 사진일까요?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게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게, 아시아에서 이러한 강의를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첫 번째 이미지에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서양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두 번째, 유럽이나 이런 좀 다문화 가정에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두 번째 사진에 속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미소 짓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단순히 인종에 따라서 구별을 했지만 또 다른 관점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웃고 있느냐 안 웃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속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다른 사진을 보죠. 두 번째 사진 경우 같은 경우도 1번 이미지에 속할까요? 2번 이미지에 속할까요?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들은 1번 이미지에 속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미소냐, 이런 미소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생각 못한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에 따라서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이런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들을 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위험한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을 이제 우리가 개발할 때 어떤 데이터, 어떤 관점을 가진 데이터들을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내는 결과물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인공지능에 지금 진화론을 옹호하는 쪽의 데이터들, 현재 교과서나 이런 데서 아직 진화론이 들어있잖아요.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에 집어넣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어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게, 학습한 게 그거니까. 이 세상은 빅뱅으로부터 뭐 진화되었고, 빅뱅이 일어났었고, 진화가 돼서 지금 현재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그래도 이제 추가로 지금 뭐 챗 GPT나 이런 데 물어보면 과학적으로는 진화가 되었지만, 뭐 종교적으로는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 크리스찬들이 어떤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개발한, 아니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그 인공지능에 성경적인 지식을 집어넣고 그 성경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경을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선악과라는 AI를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성경을 집어넣어서 이제 배운 지금 현재 선악과 버전 같은 경우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챗 GPT가 뭐 빅뱅이 일어났었고 진화가 되었고 뭐 종교적으로는 뭐 신이 만들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선악과 AI는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당연히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형상대로 하나씩 종류를 만드셨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거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반 과학자들이 만든 어떤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뭘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은 계셔? 라고 물었을 때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는 신은 존재한다고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뭐 아니면 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학습시키고 그 성경에 기반해서 대답을 하라고 하는 인공지능한테, 이제 선악과 인공지능이 그걸 물어봤을 땐 당연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당연히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하거든요. 예, 이러한 어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적인 과학자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세상에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이거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내고 좀 정제한 것들을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또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잘 추론할 수 있도록 로직을 담은 것들을 이제 난리지라고 하고요. 이제 이 난리지를 통해서 우리는 위즈덤, 지혜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배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배라고 했을 때 뭐 우리 한국의 배가 예쁘고 맛있죠. 예, 페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P, 퍼스널리제이션, 어떤 개인화할 때, 그다음 프레딕션, 예측할 때, 그다음 ease by automation, 어떤 자동화를 통해서 편리하게 해줄 때, 또는 recommendation, 추천을 할 때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